자료집을 봐주시면 저희가 드린 자료집이 올해 이제 지난달 말이죠. 4월 30일 날 4월 30일에 일괄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들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홈페이지에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하나씩 또 다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위권 15개 대학, 그래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건국대, 동대, 홍대, 숙명여대까지. 네, 그렇게 해서 딱 15개를 각 순서대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자료집처럼 갖고 있는 건데, 요거는 언제까지 보시면 되냐면 내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2 친구들이 고3이 돼서 흔히 말하는 모집 요강이라고 하죠. 모집 요강, 뭐 수시 모집 요강,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요강, 요게 내년 5월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는 내년 5월까지 발표가 돼야 되고 정시는 8월까지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종 확정안이고요. 이거는 현재까지는 확정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연대 거 갖다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 드린 자료집에 편집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목차 나와 있고,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이제 주로 보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짚어드리면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맨 처음.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간에 이제 입시 계획을 보면 항상 이렇게 입학 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변경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 이제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이 2026학년도 입시죠. 이제 그 부분과 변경이 되는 사항을 각 대학교별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서머리처럼 해놓는데,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뭐 무전공학부를 신설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전공학부는 이제 자유전공학부죠. 자유전공학부 신설했고, 그 다음에 뭐 모집 인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시 모집에서 어떤 부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통합 뭐 논술 형태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는 대학들, 뭐 예를 들어서 목표 대학이 뭐 고려대다. 그럼 고려대의 입시계획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이제 봐주시면 되고,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변경사항 뒤로 넘어가면 이제 모집 인원, 전형에 대한 어떤 모집 인원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는 선발을 하지만 정시에서는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이 있어요. 반대로 수시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정시만 선발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뭐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어디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 그냥 고대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저는 의류학과 쪽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학과가 있는 친구가 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공학 계열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이 원하는 학과가 약간 좀 특수한 학과들, 뭐 예를 들어서 실내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의류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 아니면 뭐 사범대라든가 이런 학과들은 뭐 모든 대학에 있는 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과처럼 있는 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의 모집 인원과 수시에서 뽑는지 안 뽑는지, 뭐 논술은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뭐 전체적인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얘기들, 뭐 모집 단위별 얼마나 뽑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는 뭐 학생부 교과로 7명 뽑고, 활동우수 10명 뽑고, 뭐 기회균형 3명 뽑고, 논술로 4명 뽑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쫙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요 자료집은
내년까지 그냥 보시면서 집에서 두고 보시면서 이제 틈틈이 읽어봐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바로 오늘 드린 자료집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포인트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각 전형별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모집 인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정시 모집 몇 명 뽑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별로, 이렇게 해서 전형별로 세분화된 내용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차분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어제는 고1, 중3 고1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아직은 두루뭉술한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중3 고1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좀 혼란이 많고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어려워 하시는데, 우리 고2 친구들은 이제 거의 80% 이상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시가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 유형별로 이제 핵심 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2027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의 주요 핵심 사항 보시면 첫 번째는 의대 정원이 지금 증원된 상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조금 의대 쪽 관련해서 이제 교육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대가 이제 뭐 2,000명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뭐 그래서 지역 인재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도권 제외하고 이제 지방 쪽의 의대에서 이제 정원 늘리고, 그로 인해서 뭐 상위권 대학의 공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입시에 영향이 갈 거고,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났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입시 때 어느 정도 증원이 된 게 반영이 돼서 이미 선발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올해 지금 고3들이죠. 지금 고3들은 다시 원상복귀 됐죠. 증원하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고2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전형 계획에서는 2,000명 늘어난 걸로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확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증원된 걸로 뽑을 수도 있고 2027년에, 아니면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이제 3,000명대로 3,000명 초반대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상위권 대학의 무전공 선발, 흔히 말하는 자유전공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공이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한 게 작년 입시부터입니다. 작년 입시 때 엄청나게 무전공 학부가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정시 결과가 엄청나게 뒤바뀌었어요. 군도 막 뒤죽박죽 되고, 뭐 고대가 다군에서 뽑았다가 뭐 가군도 뽑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정시에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정시에서의 학생부 반영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는 정시가 대부분 수능 100%로만 선발이 됐었는데, 서울대가 이제 교과를 넣었죠. 학생부를 넣어가지고 이제 뽑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고대도 뒤따라서 교과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정시에서 30% 정도 되는 인원을 이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2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2027 입시에서는 7개 학교가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상위권 15개 대학 기준. 그래서 7개 학교면 거의 절반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대의 흐름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흔히 말하는 정시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정시에만 몰빵하고 수능만 보고 내신은 아예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늘어났고 27학년도 입시에서는 이제 7개 학교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연대가 논술로 보면은 거의 이제 최강자급이죠. 서울대가 논술을 안 뽑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는 논술을 보기는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연대가 이제 올해 고3 친구들까지는 수학만 봤어요, 논술을. 근데
내후년이죠. 27학년도부터는 이제 과학 논술이 다시 부활이 돼서 이제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까지도 이제 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 사항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요 자료는 이제 자료집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의대인데, 사실 이제 의대는 두 가지죠.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관심이지만 상위권 공과대학을 지망하는 친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원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어떤 안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일단 4,980명 선발한다고 확정이 난 상태예요. 대학교에서 발표하기를. 근데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요새 좀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026 입시처럼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뭐 지역인재 규모가 많이, 당연히 이제 요 2,000명이 거의 대부분 지역인재로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나 학종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의대 논술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논술은 거의 뭐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88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2027학년도에는 상위권 15개 대학 중에서 14개,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유전공학부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학부생으로 입학을 해요. 학부생으로 입학을 해서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공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나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제가 성대를 나와서 성대 얘기를 해드리면,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해서 뽑는 전형이 있어요. 정시 모집에서. 그걸 계열 모집이라고 하는데, 사회과학 계열로 뽑힌 친구들은 1년 동안 그 친구들과 이제 모여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학년 성적 순으로 전공을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계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학부가 보통 경제학과라든가 심리학과 이런 쪽인데, 그럼 경제학과를 가고 싶으면 아무래도 1학년 때 성적이 좀 높아야겠죠. 근데 자유전공학부는 그거 없습니다. 성적 제한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1년 동안 학교 생활하고 교양 수업 듣다가 내가 좀 심리랑 맞는 거 같네? 그럼 심리학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고, 경제학이랑 좀 맞네? 그럼 경제학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고, 처음에 문과로 들어갔는데 나는 수학이 좋아졌어. 그래서 수학과 가도 됩니다. 어디만 안 되냐면, 여기도 적어놨지만 면허 계열, 뭐 예를 들어서 보건이나 의료, 그 다음에 사범 계열 이런 쪽만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통은 통합 선발이라고 해서 선발을 해요. 그럼 어머님들한테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데, 흔히 말하는 사탐론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새 과탐 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 메디컬 갈 거 아니면 과탐 안 해요. 서울대 갈 거 아니면 과탐 안 해요. 과탐 안 해도 연고대 가요. 그게 이제 요새 현재 입시의 화두이기 때문에, 고2 친구들도 지금 막 이과 친구들 뭐 과학 내신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물화생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 막 성적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런 거 해소하고 사탐 공부하고도 공대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어머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과목 선택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학생부 반영.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내신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정시를 생각하면 수능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고, 교과나 확종을 생각하면 내신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건 맞지만, 이 둘 중에 하나만 양자택일해서 무조건 몰빵하는 거는 조금 이제는 리스크가 생겼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논술 관련해서, 논술 관련해서는 연대 과학논술 부화했고,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뭐 논술 좀 바뀌었구나 이런 건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친구들 입시 로드맵 다 꼬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요런 거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 드릴 테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2027학년도에서는 일단 학종이 가장 높죠. 학종이 이제 35.5%.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 15개 대학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학종이 35.5%, 교과가 11.5%, 논술이 9.1%.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시가 다 합쳐서 이제 40% 정도 되는 건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들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뭘까요? 교과입니다. 상위권 대학이 아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름 딱 들었을 때 좋은 대학, 여기 아닌 대학들은 제일 많이 뽑는 게 교과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 교과가 제일 높아요. 근데 요 자료는 뭐냐면 상위권 15개 대학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그때는 교과랑 논술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종이 압도적으로 높죠, 수시에서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학종 가지고 학교 생활 우수하게 하고, 내신 성적 우수하고, 정말 이제 역량을 갖춘 친구들 선발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가지고 이제 어떤 논술적인 역량을, 논리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 선발하고, 그리고 정시에서 이제 수능 성적 가지고 선발하고, 이제 그렇게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우리 친구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어디 벌써부터 이제 목표가 저는 충청도입니다 이런 적 없거든요. 2학년인데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름 들었을 때 한 15개 대학 이상 그래도 여기는 가야 된다 최소. 그럼 여기 가자라고 하면 학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교과 성적이 지금까지 우수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면 교과 잘 하거나, 아니면 논술 준비하거나 정시 준비하거나, 그냥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인원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학종에서의 변경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변화 사항만 제가 좀 모아놓은 건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강대에서, 뭐 서강대는 이제 학과별 모집이랑 무전공 모집, 요게 이제 요새 트렌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중앙대가 학종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인재라고 하는데 면접도 있고요, 수능 최저도 있는 전형이에요.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는 전형인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중앙대 거를 읽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목고 친구들 대상인 것 같아요.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 좀 안 좋아도 너 생기부 좀 좋고, 그 다음에 면접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어느 정도 맞추면 뽑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 학종은 보통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야금야금 늘어나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는데 100명이 늘었죠. 100명. 이렇게 확 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융합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원래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2027학년도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2028 입시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고1 친구들까지도. 고1 친구들의 핵심은 뭐냐면 수능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잘해야 되고 생기부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27학년도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만 잘하면 되거나 아니면 내신만 기똥차게 잘하면 되거나 이랬었는데 점점 시대의 흐름 자체가 수능도 수능대로 잘 챙기고 내신도 내신대로 잘 챙기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어머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과. 네, 교과도 좀 재밌어졌는데 원래는 교과 전형은 정말 전교권, 흔히 말하는 전교 1등, 뭐 내신 1.1, 1.2 이런 친구들 학교장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였는데 정성평가가 조금씩 확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뭐 시립대라든가 이제 숙명여대 그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대부분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균형, 추천 이런 단어 붙은 게 이제 교과 전형인데 바뀌죠. 예,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부까지도 좀 보겠다라는 거고, 교과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꼭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까지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탐구 과목 선택할 때 수능 최저 반영 기준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올해 발표된 2027학년도 연대,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있는 건데, 이제 연세대 교과에 보시면은 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은요, 수학을 공통 선택인데 선택 과목을 미적분 아니면 기하만 반영해요.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만 반영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수학과를 지원한 거죠. 그럼 수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수능 볼 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본 거예요. 그럼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 아픈 게 뭐냐면 대학마다 달라요. 연대는 이렇거든요. 고대는 이래요. 이건 고대 논술인데 고대는 어떠냐? 여기 읽어드릴게요. 제가 탐구 과목은 한 개를 반영한대요. 논술에서. 근데 사탐, 과탐 다 된대요. 어느 계열이든. 그러니까 이게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할 때 요번에 이제 3월달 모의고사, 고3 친구들 3월달 모의고사 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 통계가 나왔는데 탐구 중에 1등한 과목이 뭘까요? 인원수로. 사문입니다. 사회문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또 제가 요거는 저희 학원 블로그인데 뭐 블로그 많이 봐주세요. 네, 자주 올리고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는데 보시면 보세요. 24년 작년이죠. 작년 3월 모의고사 때 10만 명이었거든요. 사회문화가 15만 명 됐습니다. 네. 엄청 는 거죠. 그리고 생윤 작년 3월에 11만 명이었는데 올해 3월에 13만 명이에요. 그럼 저희 학원이 또 재수학원도 같이 하니까 재수생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지구과학이 대강의실에서 수업했거든요. 올해 사회문화가 대강의실에서 수업합니다. 재수생 대상으로. 사회문화가 80명이 들어요. 네. 저희가 재수생이 지금 100명대 초반 정도 있는데 120명대 뭐 이 정도 있는데 4분의 3이 사회문화를 해요. 지금 현재의 흐름이 이래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하고 달려야 될 시기거든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조금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잘라낼 거 잘라내고 집중할 거 선택해서 달려야 될 시기인데 그 달리는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과 갈 거면 당연히 수학은 기하 아니면 미적분, 탐구는 과탐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그리고 과탐의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과탐을 가볼게요. 과탐을 봐주세요. 네, 미적분도 많이 줄었죠. 확통 3만 명, 3만 5천 명. 네, 미적분 줄었어요. 기아는 뭐 거의 지금 빈사 상태죠. 지금 7천 명 네, 이렇게 있고. 자, 과탐입니다. 생명이 10,000명 줄었고요. 지구과학이 12,000명 줄었고요. 그 다음에 물리가 5,000명 줄었고 화학이 12,000명 줄었어요. 참고로 원 과목입니다. 투가 아닙니다. 네. 작년에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재수생 대상으로 물리 수업이 18명인가 들었거든요. 올해 한 명도 없어요. 물리가. 화학은 작년에도 이제 거의 약간 소멸의 단계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 보시면 화학 인원이 28,000명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등급 따고 뭐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구과학이랑 생명도 사실 많이 준 겁니다, 이것도. 네. 지구과학 생명도 정말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이 인원이 다 어디로 갔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고3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황금돼지 세대다 보니까 인구수가 좀 많거든요. 그럼 이 인원이 다 어디로 갔냐? 다 사탐 간 거예요. 거의 한 5, 6만 명 되는 인원이. 이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표를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2학년 친구들은. 이제는 우리 친구가 메디컬을 갈 건지 말 건지, 서울대를 갈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간다면 내가 원하는 희망대학이 어느 정도 선인지, 이거에 맞춰서 내신도 내신대로 챙겨야 되고 수능도 수능대로 챙겨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친구들 내신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특히 이과 친구들 과학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한번 저는 자제분들이랑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정도는. 우리 재우 뭐 하고 싶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죠. 몰라, 알아서 할게. 네, 뭐 남학생들 그러고 여학생들은 참 뭐 약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끄집어내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요.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교과입니다. 네, 교과 전형 결과인데요. 작년 결과 보시면 교과 전형은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등급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48 등급이고요. 이제 자연과학 계열은 1.5 등급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좀 잘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탐구 결정할 때가 슬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내신 끝나고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들어갈 때 탐구 어떻게 할 건지 요거 이제 슬슬 결정할 때가 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사탐런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6월달 평가원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6월 평가원 결과까지 보시고 이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재수생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시 교과 학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논술 수능 쪽으로 갈 거냐. 근데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둘 거냐. 근데 논술이나 수능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신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정말 나는 교과 전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고 절대로 1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9등급제 기준에서 논술이나 수능을 택했을 때 4등급 정도 이내만 들어가도 저는 크게 손해보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대입 전형이.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4등급 이내 들어가면 웬만하면은 손해 안 봅니다. 근데 7등급, 8등급 이거는 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난 내신 아예 안 한다고. 내신 기간에 오히려 놀고.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어떤 교과 학종을 선택할지 정시 수능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 로드맵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요거 요새 화두입니다. 2학년, 3학년의 화두. 그래서 탐구 과목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할 대학의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에서 필수 응시 지정 과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대학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는 선택이 지정이 돼 있고 고대는 폐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보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별로 이제 수능 필수 응시 지정 과목을 보는데 정시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고 뭐 서울대 정도만 딱 지정해서 무조건 수학은 미적분이랑 기하를 봐야지 이과 계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과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대랑 연대는 대신에 과탐 가산점을 줄게.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이과한테만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연대는 사탐 가산점도 있습니다. 네, 교차 지원하면 과탐한 애가 만약에 경영학과 지원하면 사탐한 애가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좀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좀 이제 주관적인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성향이고 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 왔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수업하면서도 2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을 객관화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본인을 객관화하기가.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 혹은 내가 공부를 했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지 요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내 현재 내신 성적은 어떻고 내 생기부는 어떻고 내 모의고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노선은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이제 1학기 마치고 나서라고 봅니다. 1학기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교과나 학종 중심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요. 생기부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필요하면 생기부 관리 도움받아서라도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거기에. 그 다음에 만약에 논술이나 수능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2학년부터는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저도 지킬 건데요. 모의고사 보는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 국어 시간에 너무 졸려서 잤어요. 수학 너무 하다가 수학 공부하다 대충 봤어요. 그러시면은 혹시나 우리 자제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혼내세요. 혼나야 돼요. 1학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전국 단위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평가받는 몇 안 되는 기회예요. 그리고 고2 10월이면 모의고사가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 모의고사가 언제냐면 고3 3월이에요. 그럼 고2 10월에 내가 전국에서 2000 몇 년생이죠? 죄송하지만 네, 2008년생이죠. 죄송합니다. 수학 까먹어가지고 2008년생 중에서 내가 몇 등 했는지 그거를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모의고사인데 그 기회를 날린다?
그 기회를 뭐 시험 대비 겹쳐가지고 시험이랑 내신이랑 겹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모의고사 중도에 조퇴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아까운 기회예요. 3월달 성적이 갑자기 안 나오면은 그때는 늦어요. 고3 3월달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고2 말부터 고3 그 겨울방학까지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이제 가다듬어서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2 친구들은 모의고사 성적을 좀 관리를 좀 빡세게 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탐구까지. 네. 다 이런 부분이 잡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논술 시작한다면 인문 논술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고3 겨울방학 때부터 인문 논술을 준비한다면 추천을 드리고, 수리 논술 중에서 최상위권 대학, 여기서 말씀드린 최상위권 대학은 연대, 고대, 한양대, 중대, 경희대 정도까지, 요 정도 대학의 논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름 때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리 논술은. 네, 수리 논술은 조금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랑 학생분들이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네, 입시가 시작됐고 학생들이랑 저는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소통을 좀 잘 하고, 그리고 좀 터놓고 어느 정도 가고 싶은지, 어떤 부분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디를 좀 보완해야 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무라듯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냥 진짜 편하게 하시는 걸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세하게 적어도 분기별로 뭐 중간 때, 기말 때, 여름 때,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뭐 요거는 저희 표지 뒤에도 보면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서머스쿨도 운영을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 5월 달에도 뭐 이제 슬슬 다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말 대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여름방학 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사탐런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혹시 문과생한테는 어떤 영향을 문과생한테는 사탐런이 늘어나는 게 사탐 실력에 따라 다른데요. 사탐 실력이 좋으면은 득입니다. 네. 왜냐하면 표점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네. 표점이 안정화가 되고, 제 생각인데 사탐 실력이 좋다는 전제입니다. 사탐 실력이 좋다는 전제하에는 문과 친구들은 사탐 인원이 많아지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표준 점수가 이제 들쭉날쭉하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문, 생윤 같은 좀 메이저한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조금 그거를 덜 보는데, 이제 그래도 대체적으로 모든 과목이 사탐 인원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런 약간 마이너한 과목도 그렇고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암기 쪽 좋아하는 이과 친구들이 세지만이에요. 지구과학 좋아하는데 지구과학은 싫은 애들이 세지만이에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과목들 선택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사탐 인원이 늘어나면 훨씬 더 좀 표점이 안정화가 되고 등급 컷도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과탐 이과인데요. 네. 지금 과탐 선택 과목을 해서 네. 그 내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네. 응시인원이 적으니까 고위 모의고사 그 결과를 기준으로 네. 뭐 사탐런을 할지 과탐런을 할지 그 기준을 어떤 모의고사로 생각하세요? 그쵸.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왜냐면 과탐이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2 난이도와 고3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고2 모의고사 때 50점 받았던 친구가 고3 모의고사 때 30점대 받고 뭐 부지기수입니다. 과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지표가 좀 부족해요. 그 부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가 1년 동안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과를 이미 선택해서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학생이 느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학생이 느껴서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데 두 부류예요. 점수가 계속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내가 그냥 시험 때 운이 없었었어 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내신 성적이나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어쨌든 판단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주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학원 다녔던 N수생 친구 중에 7월까지 화학원을 했어요. 7월까지 6월달 평가원까지 절대로 40점이 안 넘는 거예요. 하루 공부 시간의 거의 3분의 1을 화학에 투자하는데도.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가 다른 과목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특히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 과학이 조금 약한 이과 친구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야, 안 돼. 너 화학원 그만해. 생윤하자.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7월에. 그래서 생윤이 작년에 좀 어려웠거든요. 생윤에서 1등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국어 영어 감각이 있다, 국어 언어적인 센스는 있던 친구다 보니까 생윤을 정말 여름방학 때 저희가 이제 여름 휴가가 있는데 그 6일 동안에 인강을 완강을 쫙 한 거예요. 독하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생윤 지구를 봤죠. 수능에서는. 생윤 지구를 봐가지고 이제 이화여대를 들어갔죠. 정시로. 그렇게 이제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탐구 과목의 선택은 제일 첫 번째는 본인이 얼마만큼 좋아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금 유도를 하는 게 좋죠.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